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2차 전지에서 충분히 앞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과 이슈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테슬라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부활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지난 1일 6.05% 상승하고 2일 10.2% 급등한 데 이어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인도 실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팔렸다는 거죠. 생각한 것보다. 월가 평균 예상치가 약 43만 8,019대였는데 이거를 웃돌았던 거죠. 예상한 것보다 잘 됐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인도량이 약 38만 6,810대였는데 이것보다 약 한 15% 가까이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차 판매량 둔화가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세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요.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게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제품이죠. 분기별 실적으로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량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는 부분에서 회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미국만 회복 나오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회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수출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기차 시장의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고요. 보통 캐즘이라는 거는 한번 성장했다가 정체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성장이 나올 때 여기를 우린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둔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캐즘 여파로 부진했던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이 최근 2달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알겠는데 국내 2차 전지 수출도 증가하고 있구나. 올해 상반기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3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2차 전지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월 1.1%로 떨어졌지만 이번 6월에 다시 1.3% 선으로 올라섰고요. 6월에 다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반기 힘들었는데 6월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나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해소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는 한국산 2차 전지의 수출 회복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도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거 완전하게 뭐 전만큼 됩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판매량이 금리가 높은 관계로 밀린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될까? 사실 좀 많이 팔릴 쪽을 좀 봐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 팔릴 것 같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의 8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이른바 테슬라 규격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하는 규격이죠. 자체 생산하는 규격이기도 하고요.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680이 뭐냐? 지름이 46mm, 이게 46mm, 높이가 80mm인 이 원통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2170이라고 있습니다. 2170이 뭐예요? 지름이 21, 높이가 7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겁니다. 4680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중 양산 시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가장 빨리 만든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근데 테슬라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이게 만든 건가 아닌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창 공장 원통형 생산 라인의 초기 생산 능력은 연간 9기가와트시 수준으로 전기차 약 11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도 36기가와트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지금 이 36기가와트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게 11만 대잖아요. 그러면 44만 대 규모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원통형인가요? 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전기차 기업들은 원통형 배터리 사용을 원래 지양했다. 쓰지 않았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배치하기엔 에너지의 밀도, 공정, 공간 활용, 무게 등 그냥 싹 다 문제였어요. 그냥 쓰는 거 자체가 손해다라고 부를 정도였죠. 원통형은 크기가 작고 둥근 원기둥 형태이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건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이나 모듈로 구성했을 때 필연적으로 셀과 셀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모난 건 이렇게 딱딱딱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동그란 거는 이렇게 채워 넣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죠. 네, 이렇게 넣다 보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이. 그럼 얘에 비해서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니까 당연히 힘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냐? 효율이 좀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다른 형태의 배터리보다 생산 공정이 복잡하며 이는 생산 비용을 높이고 생산량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원통형 4680 배터리는 이러한 단점을 모두 개선했으며 출력부터 효율, 에너지 밀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모두 해결한 게 468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원통형으로 가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배터리는 뭐겠습니까? 배터리 팩인가요? 아니죠. 원통형이에요.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를 건전지로 많이 만들고 사용하면서 점점점 키워나간 거지. 실제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역사적인 수율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율을 잡는 거 또는 원통형 배터리를 키우는 게 더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4680 배터리는 현재 상용화된 원통형 2170, 그러니까 지름이 21mm, 세로가 70mm 배터리보다 지름이 2배, 길이가 1.1배 정도 커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하는데 저장해봤자 얼마나 저장하겠어라고 하지만 훨씬 많이 저장합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80 배터리는 열 관리 시스템을 개선, 열 발생을 줄이고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안 붙잖아요. 여기 조금 붙겠죠. 이 부분 붙고 붙겠지만 여기 안 붙는단 말이야.
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전도가 여기가 좀 더 쉽고 여긴 좀 더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재라든가 위험성도 원통형이 좀 낮다라는 거죠. 기존 2170에서는 배터리 팩 하나에 4400개의 셀이 필요했다면 4680 배터리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830개의 셀만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사실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680 배터리는 탭리스 구조를 채택했으며 전원 공급 장치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탭을 제거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배터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어느 한쪽은 들어가 있죠. 어느 한쪽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걸 탭이라 불러요. 이 탭이 뭐냐면 우리가 이 배터리 안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배터리는 호일을 똘똘똘똘 만 겁니다. 그래서 똘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원투형 배터리예요. 그럼 호일이 감싸 있겠죠. 근데 이 호일에 어떻게 보면 이 전류를 통과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 호일의 끝과 끝에는 이 탭이 붙어 있습니다. 이 탭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전력이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 이 탭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똘똘똘 말려 있잖아요. 내가 지금 펴놓은 건데 이 탭과 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이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똘똘똘 말려 있잖아요. 그럼 한참 이걸 돌아서 갔다가 한참 돌아서 나갔다가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 탭을 빼고 그냥 아예 이 호일 자체 위에다가 싹 탭을 다 달아버리고 싹 밑에다가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위로 아래로 이 정도 거리만으로 전류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탭리스예요. 그래서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전달력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끝에서 끝까지 갔다면 이제는 그냥 아예 싸그리 위에다가 다 붙여버리고 아예 밑에다 싸그리 붙여버리면서 거리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4680이 지금 기존의 원통 배터리 단점을 다 보완하고 기존의 배터리보다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까 얘기했던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공급 협력 검토에 나섰습니다. 왜 검토하냐? 아직 46파이, 그러니까 4680이나 뭐 4695나 4690이나 어쨌든 간에 지름이 46인 배터리의 생산성이 낮은 초기 단계인 만큼 기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력을 늘려 중장기적 수급선을 마련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덜 만들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쓸 수가 없잖아, 전기차를. 혹시나 삼성 SDI 문제 생기면 야 너네 거 갖다 쓰자 뭐 이런 겁니다. 삼성 SDI가 대부분 물량을 전담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일부 물량을 소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현재 생산 중인 R1 플랫폼 기반 전기 픽업 트럭 R1T, R1S용으로 2170 규격의 배터리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LG 엔솔 거 좀 써볼까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자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중단은 좀 힘들 것 같고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테슬라의 자체 생산입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셀 자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단하긴 좀 그렇고 아마 이 중단보단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자체 제작하는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성능 향상폭이 뛰어나지 않은 데다 충전 속도 및 생산 단가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다.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었더니 사서 먹는 스파게티가 더 싸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배터리 수율이 고작 20%에 불과하다. 이건 뭐예요?
10개를 만들면 8개는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4680 배터리는 최근 테슬라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왜 자꾸 8개를 갖다 버리니까 그냥 순손실이 나는 거죠. 테슬라는 건식 코팅 기술을 활용해 4680 배터리 제조 속도를 늘리고자 했으나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배터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만드는 과정이 간단치만은 않아요.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효율을 따져보니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율을 내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관계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자체 생산량이 예상을 밑돌며 급하게 필요한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쏠릴 전망입니다. 왜? 이걸 니네가 어떻게 아냐? 테슬라가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셀 제조팀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5천만 번째 4680 원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닙니다. 셀을 생산을 했어요. 5천만 개를 만든 거죠. 많이 만들었죠. 지난해 10월 누적 생산량 2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기 때문에 약 12만 5천 개씩 하루에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수율이 20%도 못 미친다 그러고 셀 공급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 만들어서 이 정도 공급하면 되지 왜 불가피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는 2025년부터 4680 배터리 탑재 사이버 트럭을 연 25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트럭 한 대 들어가는 4680 배터리는 약 1250개입니다. 셀이 아니라 배터리가. 근데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연 3만 5천 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만 5천 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셀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얘네 몇 대 만든다고? 25만 대 만든다고. 그럼 22만 대치 배터리는 누구 거 쓸래? 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LG 엔솔이랑 파나소닉밖에 없더라. 근데 파나소닉 한번 두드려 보니까 파나소닉이 텍사스 공장에서 올해 4월쯤 4680 증설 물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서는 한 9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산이 제일 빠른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협업을 해오던 이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공장 가동 시점이 미뤄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8월에 오창 공장으로 물량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배터리 캔이 우리가 그 동원 참치 그 동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된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열심히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배터리 안에 호일을 감싼 걸 넣는 그 캔 있죠. 그 캔을 만드는 기업이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시에 원통형 배터리 캔 공장을 증설해 연간 5억 개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는 다양해진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올해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을 700억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최근에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많이 올랐죠. 기대감에. 근데 최근에 시장 좀 밀리면서 밀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 라인대 이 43,300원 라인대를 저가로 보고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면은 실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따라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동원 시스템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동원 시스템즈가 어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납품한다.
원통형 배터리고요. 테슬라가 아마 기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어플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10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집 있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5일, 4일, 3일, 2일, 1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장 시작 전 시황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직접 제가 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제 20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